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지금 저희가 저번 시간에 공유지분권의 대외적인 주장 등기 파트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등기를 구분시킵니다.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가 있는 경우와 공유자 중 1인의 명의로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가 된 경우,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의 경우에는 공유자들은 자신의 지분 비율을 벗어나서도, 즉 제3자 명의의 등기 전부를 말소로 청구할 수 있다. 근거는 뭐죠? 보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면에 등기가 공유자 중 1인의 명의로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가 된 경우 어떻게 한다? 예컨대 공유자가 갑을인데 갑의 명의로 됐어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하죠? 갑 명의까지 할 수 있다 없다. 핵심은 그거죠. 갑 명의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갑 또한 공유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왔기 때문에 을은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실무는 어떻게 된다? 단독 명의 것이 이렇게 됩니다.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거를 묻는 지문이 이제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목적물에 관합니다. 목적물. 항상 유형을 기억합니다. 제3자가 점유를 하는 경우와 제3자가 점유를 하는데 제3자의 점유하는데 공유자 중 1인의 의사가 개입한 경우, 특히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는 거, 대의제 주장을 할 때는 먼저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요. 공유자들의 토지인데 공유자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공유자들은 자신의 점유권을 빼앗긴 거죠. 점유가 좀 자신들의 점유를 제3자가 점유, 자신이 점유할 부분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해를 받고 있는데 그 방해의 모습이 점유라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경우에 공유자들은 자신의 지분 비율을 벗어나서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 전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마찬가지로 보존행위고 다른 공유자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보존행위에서 제3자에 대하여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나오는 구제수단은 앞으로 전부를 구할 수 있냐, 아니면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냐, 그런 게 중요한 논점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가면서 포인트를 더하면서 공부를 하십니다. 이 경우 취득시효 중단의 효과는 청구를 한 지분권자에 대해서만 생기고, 이 얘기는 뭐죠? 제3자가 불법을 점유하고 있다. 방해 형태가 점이면 공유 지분도 하나의 소유권이 양쪽 분할된 거기 때문에 소유권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213조와 214조를 행사할 수 있는데 방해 형태가 점이기 때문에 213조에서 반환 청구, 구체적으로 특정시키면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을 제기할 때 그 청구 취지명은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이에요. 즉, 취득시효 중단의 효과는 전제를 말하면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유자 중 1인이 그 경우에는 그 청구란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 그 지분권자에 대해서만 생긴다. 따라서 목적물이 갑을의 공동 점유인데 이 토지가 갑과 을의 공동 소유인데 갑만 불법 전자인 제3자를 상대로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취득시효 중단은 누구한테만? 갑에 대해서만 생긴다. 그 이야기는 을에 대한 점유는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그 결과 토지의 점유자는 점유 목적물 전체가 아닌 을의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그래서 공유 지분도 점유 취득시효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취득시효 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점유 취득시효 편에서. 그 사례를 기억해야만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자, 부당이득. 소유자가 소유자의 그 토지, 소유자의 그 토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 어떤 일이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있지만 법률상 원인 없이 침해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그 성격이 뭐죠? 공유 목적물 자체에 된 게 아니라 침해에 따른 결과에 대한 어떤 손해를 청구하는 거거나 아니면 이해관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정당한 사람에게 기속돼야 할 이익이 불법 점유자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람에게 그 이익을 반환시키는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핵심은 뭐죠? 공유, 토지 자체에 대한 보존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보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보존행위가 아니라면 결론이 뭐죠?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보존행위에 해당된다면 자신의 지분 비율 벗어나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까지도 기억해 주십시오. 제3자가 공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1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단으로 신축했다. 신축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건물 부지에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항상 소유자가 누군지를 보고 다르면 건물 소유자에게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없다면 철거 및 인도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의 권능,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건물이라는 형태로 방해하고 있죠. 엔드 점유로서. 그러면 철거 및 그 다음에 뭐죠?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존행위에서 가능해요. 이거 자체는. 그런데 지금 뭘 물어보죠? 손해배상. 그동안 이게 철거되고 인도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소유자가 이 건물을 신축한 불법 점유자에게 말미암아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손해는 목적물 자체에 보존행위와 상관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신의 지분 비율 한도에서만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보존행위 개념, 공유 목적물의 가치 유지나 보존이다.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보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딱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노란색 형광펜을 한데 여기가 포인트 있죠. 지분의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무단으로 건물 신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죠.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철거 및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배웠지 않습니까? 213조에서. 더 나아가 단독 소유할 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성립이 되는데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고 시험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공유 파트에서는 나와요. 왜냐하면 보존행위 개념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트에서 언급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213조 우리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했을 때 나오는 공식과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에 언급 안 했어요. 거기서는 시험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무단을 점유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리고 부당이득에 해당돼요. 하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 안 했던 거고 이 파트에서는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보존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에 대항하는 한도에서만 청구한다는 게 중요하므로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공유자 중 1인의 의사가 개입한 제3자의 점유. 좀 전까지는 불법점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3자가 공유자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케이스고 이 케이스는 1인의 의사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공유자가 갑을이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갑과 제3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든 사용대차 계약이든 일정한 법률행위에 기초해서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 공유자 갑을 중에서 누가 목적물을 사용하는지 문제는 결정하는 문제는 관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갑을이 아닌 갑을의 의사 중 한 명의 의사에 의해서 제3자에 점유하는 것도 공유자들 중에 한 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리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의사가 공유자 중 1인의 의사가 개입한 3자의 점유는 공유물의 관리에 해당된다. 이게 논리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죠?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과반수 지분가자, 그 공유자 중
1인이 과반수 지분권자일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점유는 어떻게 된다? 적법하게 됩니다. 적법하게 된다는 얘기는 제3자는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213조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기억나십니까? 213조 단세 점유한 권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이 갑원수전 이게 갑과 을이 있고 1인이 갑이라고 했을 때 갑의 의사에 의한 경우는 점유 적법합니다. 그 결과 을은 소수 지분권자는 소유자예요. 제3자에게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점유는 공유분의 적법한 관리 방법. 왜? 과반수 지분권자의 의사에 개입한 거. 만약에 갑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3자는 소수 지분권자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소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하고 그리고 갑과의 계약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는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겁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런 말미암아 손해를 받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과반수 지분권자의 의사에 의해 개입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누구를 상대로 해서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전부를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비를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논거는 뭐냐면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과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을까 생각이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제약이 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논지에서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네가 사용하는 것은 너를 통해서 너의 의사에 의해서 제3자가 점유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득은 전부를 취득할 수 없고 나의 지분 비율 범위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논리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출제 지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점유할 권리가 있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 자체의 지분도 소유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213조의 단서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파트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소수 지분권자는 누구를 상대로?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오네요.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은 사용수익. 공유물을 사용하는데 사용수익은 원칙적으로 어떤 모습이다? 공유자들은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에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핵심입니다.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입니다. 배타적으로. 그러니까 이 토지가 갑과 을의 공동 소유예요. 그리고 공유 형태예요. 그러면 갑과 을은 자신의 비율 범위 내에서 이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다. 다른 공유자의 사용 수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는 이거죠. 갑, 을 중 한 명이 이 전체를 다 사용한다. 배타적 사용 수익은 다른 공유자인 을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일부는 말 그대로 이런 경우입니다.
갑을이 공동사 오는데 요 부분만 을이나 갑이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인 나머지 공유자인 갑이 사용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설사 이 부분이 공유가 각자 2분의 1 지분이면 2분의 1, 100을 비교했으면 이게 전체 면적이 100이에요. 전체 면적이 100제곱미터면 50제곱미터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권은 특정 부분을 자신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전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설사 을의 지분 비율만큼 50평방미터의 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전부 일부를 배타적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부나 일부가 포인트가 아니라 배타적으로 쓴다는 것, 다른 공유자의 사용 수익을 못하게 한다는 것에 포인트를 둡니다. 얼만큼 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혼동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공유자 중 1인이 과반수 지분권자 있을 거예요. 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 두 가지겠죠. 과반수 지분권자 있을 거예요. 아니면 소수 지분권자 있을 겁니다. 자, 그 경우를 나눠서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공유자사에 있어서는 과반수 지분권자냐 아니면 소수 지분권자냐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반수 지분권자입니다. 그리고 과반수 지분권은 2분의 1을 초과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2분의 1을 초과하기 때문에 2분의 1 자체는 소수 지분입니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존재한다면 나머지는 소수 지분권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공유 파트에서는 비율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항상 이게 과반수 지분권자인지 아니면 소수 지분권자인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2분의 1로 썼으면 이 사람은 소수 지분권자이다. 3분의 2면 이 사람은 과반수 지분권자구나. 이런 식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은 관리행위다. 그렇죠? 공유물을 사용하는 것 자체 배타적으로 표현도 있지만 기본은 출발점 사용 수익인데 배타적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사용 수익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배타적인 표현이 아니겠죠. 일단 사용 수익 자체는 배타적이든 그렇지 않든 일단 관리행위입니다. 관리행위는 어떻게 정한다? 과반수를 정한다.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과반수에 되기 때문에 그 관리 방법을 단독으로 정할 수 있고 어떻게 정했다? 나 혼자 쓰겠다는 거죠. 배타적으로 쓰겠다는 건. 그 얘기입니다. 그 경우에는 적법하다. 적법하다는 얘기는 점유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나머지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자 상대로 인도 청구나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파트에서는 이제 인도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나오는데 이겁니다. 우리가 213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소유자가 뭐죠?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을 때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 상대에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할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건물은 아니었고요. 갑을 등 공유 관계의 토지가 있는데 이들 중 한 명이 이게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수목을 심어놓은 거였습니다. 이런 말마서 다른 사람들 이 공작물과 이 나무의 존재는 이 토지의 사용 수익 권능을 방해합니다. 처분 권능도 방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방해의 모습은 이걸 통해서 점유도 빼앗기고 점유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고 1인이 이들 중 한 명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거고 더 나아가 사용 수익 자체도 방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모습,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것은 이것들을 철거하는 것은 방해 배제죠. 이걸 방해 배제해서 토지 점유를 넘겨받는 것은 인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 생각하시고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 없을 때는 어떻게 접근한다?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토지 인도 청구 소송 생각하셨죠? 배웠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다만 인도 청구, 배제 청구라는 표현만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케이스를 기억해 주십시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 청구, 배제, 방해 배제 청구 나왔는데 어떠한 케이스인지 이것도 헷갈리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을 때 어떻게 접근했더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자 청구권 행사 이루어서 대지 철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했다. 그 케이스입니다. 단지 건물이 아니라 공작물의 수목입니다. 공유 파트에서 나온 대법원 판례는 적법하기 때문에 인도 청구나 방해 배제 청구했습니다.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작물이나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고 그 토지 위에 뭐 공작물이나 수목을 구속시키는 경우 하더라도 입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방해 제거 청구할 때는 방해 예방이나 방해 제거 청구할 때는 요건이 뭐였죠? 방해가 있어야 하고 그 방해 행위 자체가 위법해야만이 214조 권리 행사할 수 있다는데 이 경우에는 관련해서 적법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해 배제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시험과 상관없는데 이해 차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소수 지분자는 자신의 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 입장에서는 항상 토지 사용이 문제됩니다.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가져갑니다. 당연히 토지와 관련해서는 차임이에요. 자, 수험생 입장에서는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 사용 수익하면 항상 부당이득 하면 차임이에요. 다른 표현하게 되면 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얼마만큼? 소수 지분권자의 지분만큼. 제가 이 얘기를 공유물 사이의 법률관계에서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케이스는 뭐냐? 지금 3자를 점유하고 있는데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누구 상대로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청구권이 있는지, 반대로 제3자는 소수 지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제3자는 없습니다. 대신에 누구한테 있었죠?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였다면 과반수 지분권자의 의사로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죠. 근데 제가 설명했습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공유자 중 1인의 의사가 개입한 제3자의 점유. 이 케이스입니다.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당연하죠. 근데 아까 쟁점은 전에는 소수 지분권자는 이 제3자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반대로 제3자는 소수 지분권자 상대로 해서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없습니다. 하지만 소수 지분권자는 누구 상대로? 과반수 지분권자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되는 임료죠. 근데 이 지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를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뭘 하죠? 차임에 대한 대가, 월세를 정하지만, 월 차임도 정하지만 임대차 보증금도 제공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나의 지분 비율에 해당되는 만큼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차임은 당연한데 매달 받는 월 차임은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의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임대차 보증금은 뭐죠? 향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할 겁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향후에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연체 차임이나 아니면 임차인의 잘못으로 목적물 훼손 등에 훼손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담보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성격이.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해당 사유, 공제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비율 상당액의 곧바로 부당이득은 되는 것은 아니다. 전세금이나 보증금 자체 내에서.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돼야 성질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 자체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기억을 하십시오. 수험생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부당이득 파트에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법은 아니지만 해당 시험에 나오는 것 중심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에서 이득은 종국적이어야 돼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종국적인 이득이 아닌 경우에는 이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종국적인 이익이 아니에요.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이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제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기억하기 편해서. 요 파트가, 요 부분이 시험에 나옵니다.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반환할 의무가 없다. 뭐죠? 차임에 대해서만, 임료에 대해서만. 두 번째, 공유지인 나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다. 일단 나대지 위에 건물 신축하면 관리행위입니까? 아니죠. 이는 관리행위 한계를 벗어난 공유물의 현상 변경에 해당된다. 공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에 해당된다. 그럼 뭐죠? 과반수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적법하다. 이렇게 나눠서 특히 1번이 중요하고 2번도 잘 나옵니다. 이게 관리행위냐 아니면 처분 변경에 해당되는지. 관리행위 때는 지분의 과반수 결정되고 처분 변경 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적법하다는 거. 이렇게 계속 기계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겠습니다.